강원국 너 24년 25년 비트코인 좋다고 했잖아.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빽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야 진짜 모든 걸 다 알려달라고 하네. 자 여기서 강환국의 최종 병기를 제가 대공개하겠습니다. 최종 병기, 강환국의 최종 병기.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, 강원국입니다. 비트코인 대폭락! 이제 손절또를 입절을 해야 되는 건가? 막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. 왜냐면은, ETF 승인돼 가지고 비트코인 1억 가는 줄 알았더니만 1억은 웬걸? 오히려 꼬락 박았습니다. 이제 엄청 불안하실 겁니다. 특히 비트코인 오래 안 하시는 분들은. 자,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강원국 너 24년, 25년 비트코인 좋다고 했잖아.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? 빽!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리고 ETF 승인 후에 이 심한 배신감, 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쵸? 참고로 제 전망은 지금도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. 전 아직도 24년, 25년 비트코인 떡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중요한 거는요, 전 대세 상승장에서도 조정장은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. 중요한 거는요,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장이라고 해서 매일, 매주, 매월, 매년 오른다는 거는 아니라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 상승장 안에 있는 조정장이 폭이 어느 정도인가?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 하락이 조정장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장의 시작인지 그런 거를 조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일단 매우 중요한 거는요,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3배에서 4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. 지금도 그래요. 옛날에는 변동성이 더 높았고 지금도 주식시장의 서너 배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5에서 20% 하락하는 거는 주식시장 5% 하락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면요, 2015년부터 17년까지 2년 동안 비트코인이 그때 한 200불 정도에서 2만 불까지 갔거든요. 100배 올랐어요. 이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이제 조정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. 몇 번이야? 3번, 4번, 5번, 6번, 7번이나 있었습니다. 이 조정장이 되게 작은 것 같잖아요. 좀 엄청 이제 하찮아 보입니다. 근데 하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숫자를 깨보면은 이 정도입니다. 7번 하락이 있었잖아요. 그 7번이 보면 24%, 20%, 33%, 31, 27, 36, 34 그리고 21% 하락한 거예요. 보면은 그 이 좋은 구간에도 20에서 35% 정도 하락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보면요, 하락 기간이 막 급하락이요. 일주일 만에 막 20몇 프로 꼬라박은 경우도 있고, 이때도 일주일 만에 30% 꼬라박았고요. 나흘 만에 20% 꼬라박은 경우도 있고, 그래서 한 그 하락은 보통 한두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, 그거 극복하는 거는 2달 또는 길면은 반년 정도 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. 그렇죠. 다음에 코로나 상승장 1년 동안에 이때도 비트코인이 한 5,000불 정도에서 그 6만 불 이상까지 한 12배 정도가 갔거든요. 그것도 1년 만에, 그죠? 1년 만에 이렇게 갔는데, 이 안에서도 조정장이 있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 있었고요. 요 3번에 떨어진 폭을 보면 18%, 21%, 21% 정도였습니다. 참고로 이때만 해도 그 비트코인 변동성이 2017년 대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. 많이 줄어들었고요. 여기서도 1, 2에서 3주 동안 급하락한 다음에 한두 달 내에 만회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다 1이에요, 1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22년 하반기, 그러니까 22년 12월에 15,000불 정도에서 지금 한 3배 정도 이제 올랐다가 좀 꺾였죠. 그렇죠? 이 안에서도 지금 조정장이 4번 있었습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그리고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요 4번을 보면요, 18%, 18%, 20%, 네, 그리고 지금 16% 떨어졌습니다.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 시작하신 분들은 엄청 떨어진 것 같잖아요. 근데 겨우 16% 정도였습니다. 일본 기준이에요. 그러니까 고점 대비 아니고 일본 종가 기준으로 지금 16% 떨어졌어요. 근데 이게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 아닌데 그보다 배신감이 좀 크다고 볼 것 같습니다. ETF 있으면 올라야지 떨어지, 나쁜 놈, 이 비트코인 나쁜 놈, 이런 거잖아요. 그쵸? 네, 속도가 좀 늦어졌어요. 요즘은 이제 하락하는 구간도 한 짧으면 2주, 그리고, 이제 길면은 이제 한 2달까지 떨어지는 경우도, 있고요. 네, 그리고 만회하는 시간이 한두 달, 그리고 이때는 넉 달 정도 걸리기도 했습니다. 그럼 몇 프로까지 조정장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? 2017년 전까지는 35%, 그 후에는 맥시멈으로 떨어진 조정장이 21% 정도였거든요. 물론 이제 17년 전엔 지금보다 변동성이 좀 더 컸습니다. 그쵸? 그래서 한 20에서 25% 정도까지는 조정장으로 인정해주고, 그 후에는 하락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가 제 합리적인 추측이고요. 네, 자칭 합리적인 추측. 그쵸? 그래서 1월 8일 종가 기준 20% 하락은
37,576이고 25% 하락은 35,227입니다. 이제 지금 1월 8일이 지금 최고점이었거든요. 이제 일본 그 종가 기준으로요. 그때가 47,041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. 이 정도였거든요. 여기서 20% 떨어지면은 여기고 25% 떨어지면 여기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20에서 25% 하락까지는 버티고 그 후엔 손절하는 것이 좋은가? 네,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그랬습니다. 그렇게 했으면 대참사를 피해갈 수가 있었어요. 예를 들면은 2017년 12월 30일 요때 35% 떨어졌으니까 이때 아마 우리가 이제 손절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IC 35% 떨어져 너무 속쓰려 했을 텐데 그 후에 또 73%가 추가로 떨어졌습니다. 2019년까지 떨어지고 2020년 12월에 가까스로 본전 만회. 그리고 19년 6월에도 7월까지 25% 이상 떨어진 구간이 있었거든요. 이때 손절을 했으면은 추가 하락 48%로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었고요. 네, 그리고 이때부터 코로나까지 추가로 또 48% 떨어졌어. 그리고 2021년에도 한 5월에 26% 떨어졌을 때 우리가 손절을 했다라고 치면은 추가 하락 36%를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도 21년 12월에 우리가 27% 떨어지고 손절을 했다라고 치면요. 그럼 여기서 추가 하락 68%를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코인이 한번 떨어지면 무시무시해요, 여러분. 이게 진짜 빡셉니다. 그렇죠? 이때 그리고 우리가 손절을 못했으면은 아직도 지금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죠. 그렇죠? 이렇게 한 20에서 25% 정도는 버텨주다가 그때 손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서 추가로 또 50에서 70%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본전 만회도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때 손절을 못하면은 반려 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평생 나와 같이 가는 반려 코인이 되는 거예요. 이거 좀 너무 비참하잖아요. 그렇죠? 이러면 안 되는 거지. 그렇죠? 참고로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이렇게 반려 코인과 반려 주식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녀가 한 명 있거든요. 그분은 이제 전보의 화신이죠. 사들여가지고 떨어지는 놈은 절대 안 팔아. 그래서 이제 반려 주식, 반려 코인이 하나 둘씩 늘어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언제 손절하라고 20%네 25%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아직도 제 영상이 너무 힘들다라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야, 진짜 모든 걸 다 알려달라고 하네. 네. 자, 여기서 강환국의 최종 병기를 제가 대공개하겠습니다. 최종 병기, 강환국의 최종 병기 37,000입니다. 왜냐면요, 제가 아는 최고의, 세상 최고의 휴먼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. 참고로 그거는 이 그녀가 아닙니다. 이분보다 훨씬 더 못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. 세계 최고의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. 저는 이분을 원균 선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.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임진왜란을 좀 공부해 보셨으면은 우리 원균 선생이 뭐 200척 가지고 우와 해가지고 일본군과 싸우다가 본인도 전사하시고 그리고 딱 12척을 남기고 이순신한테 물려줬잖아요. 이순신이 그래서 이거 뭐야? fuck. 아니 그 배우들 어디 갔어? 왜 12척밖에 없어? 야 그래 이걸로 해보자.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. 이렇게 하셨잖아요. 바로 지금 이분이 그 원균 선생과 비슷한 분입니다. 이분도 한 몇 억 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12척 정도 남아있는 거 같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바로 이 사람,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, 제가 4년 동안 관찰한 이 마이너스의 손이 비트코인이 37,000까지 떨어지면은 지인들 돈까지 빌려서 올인한다고 합니다. 그래, 알았어. 나는 네가 들어가면은 나갈 거야. 근데 이게 바로 제 최종 병기입니다. 강환국의 최종 병기. 이제 알게 되셨죠?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.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럼 이제 재진입은 언제 하는가? 이게 지금 37,000 위면은 저는 버틸 거거든요. 그래서 37,000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손절을 할 겁니다. 그럼 재진입은 언제 하는가?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공격적인 방법. 비트코인이 다시 1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면은 그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. 1번. 그리고 2번은 보수적인 방법. 전 고점 47,000을 재돌파할 때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1, 2 중 하나라도 없으면 좀 재진입을 그다지 권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7,000이 뚫리면 여기서 추가로 50% 70%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. 이게 코인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요약을 하면요, 그 상승장 내 20에서 25% 하락 정도는 좀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, 자, 반감기
전에는 사실 늘 또 조정이나 하락장이 왔었습니다. 2012년 같은 경우는 한 반감기 두세 달 전에 20% 하락이 있었고요. 그리고 2016년 2차 반감기 때 그때도 바로 전에 하락이 있었습니다. 그때도 30 몇 % 정도 떨어진 것 같고, 그리고 2020년 반감기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60% 하락이 있었고,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반감기 한 석 달 전에 또 이렇게 하락이 있는 것 같네요. 그쵸? 네,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다. 반감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조정이나 하락장이 왔었습니다. 이제 원래 그래 왔고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37,000까지는 제가 버티고, 그 후에는 이게 이제 조정장이 아니고 슬슬 하락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슬슬 제가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밑으로 가면 일단 익절을 한 다음에 2평 돌파 또는 최고점 돌파 때 재진입을 노릴 겁니다. 물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최고점 대비 20에서 25% 깨지는 거는 맞는데, 이 대세 하락장의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로 50에서 70% 빠질 수도 있거든요. 이건 제가 무조건 피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쵸? 예, 그리고 오늘 제 최종 병기 원균 선생님을 공개했습니다. 참고로 저는 이분과 직접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고요. 이분이 지인의 지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제 지인을 맨날 줘요. 야야야, 빨리 원균한테 물어봐. 어떻게 되는지, 지금 뭐하고 있는지 물어봐. 이렇게 맨날 하고 있거든요. 네, 근데 재밌는 건 뭐냐. 원균 선생이 이 영상을 보더라도 이제 본인을 말하는 거는 절대로 모를 거라. 라는 겁니다. 네, 그렇죠. 이 영상 대단히 유익했죠, 여러분. 그러니까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